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뭐죠? 모성 질환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질환으로 들어가서 어, 장애들을 쭉 질환을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인드맵 보시면 되고요. 올려드린 거. 첫 번째 월경 장애에서 보면은 2016년도, 2013년도, 2002년도에 월경전 긴장 증후군, 월경전 증후군이 기출됐었고요. 여러분이 공부할 거는 정의, 그 다음에 원인, 그 다음에는 증상, 간호중재까지 같이 해서 보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월경곤란증이에요. 월경시 통증인가 월경곤란증이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냐? 플로스타글란딘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증상, 그 다음에 간호중재까지 같이 해서 보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가 이것도 2012년도에 객관식으로 그쵸? 2010년도, 2007년도, 96년도 해가지고 여러 번 기출됐는데 가장 근간은 월경전 증후군이 그쵸? 그전에는 또 월경곤란증이 많이 나왔고요. 월경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 주기와 관련돼서 빈발월경과 희발월경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빈발월경은 빈발을 자주 하는 거예요. 월경 주기가 21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희발월경은 30일 이상으로 그렇죠? 뜨문뜨문 하는 것 같다. 우리가 희발월경이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15년도에 각각 주관식으로 해서 물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궁내막 증식증은 국시에는 나오지만 우리 나온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접합성 질환으로서 세균에 의한 질환이냐,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냐, 그 다음에 이제 질 감염으로 구분하죠. 세균에 의한 질환 대표적인 것에 클라미디아 감염증 기출되었고 2012년도에 그 다음에 고노리아, 임질은 2012년도, 2008년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독이죠. 매독도 92년도, 2010년도 시험 문제에 기출됐던 걸 볼 수 있고요. 매독은 시험 문제 정말 여러 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골반 염증성 질환으로서 이제 그 간호중재 했던 것들이 시험 문제 기출된 적이 있는데 골반 염증성 질환은 96년도 시험 문제 이후로 나온 적은 없지만 국시에는 엄청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마인드맵 보시면 번호는 국시 기출되었던 빈도수의 만큼 그 다음에 빨간색 칠하고 연도 표시한 것은 우리 보건교사 기출되었던 연도수 갖다가 표시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질환에는 뭐가 있냐면 천명 콘들러마라고 얘기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 2011년도 시험 문제 기출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단순 포진 그 다음에는 에이즈죠. 단순 그 중에 천명 콘들러마라고 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시험 문제 2011년도 나와서 그거는 같이 해서 공부를 꼭 해두셔야 되겠고요. 에이즈는 우리가 성인관악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질 감염을 갖다가 봤을 때 질감은 세균성 질감염이냐, 캔디다성 질감염, 즉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증이냐, 그 다음에 트리코모나스라는 균의 원충에 의한 감염증이냐, 아니면은 이제 노인성이냐 구분을 하죠.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대한 거를 갖다가 알고 있는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 임신 중 생기는 대표적인 감염증으로서 톨치라고 보죠. 첫 번째 T는 톡소플라즈모시스, O는 아돌스, R은 루벨라 바이러스, C는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거대세포 바이러스, 마지막에 헬페스 바이러스 타입 1인 음부포진증이 있는데 그거를 생략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방에서 발되는 것은 악성암과 양성암에서 보통 악성암의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생식기암으로 넘어가서는 시험 문제가 한 번 나왔던 파트인데요. 일단 악성암에서는 자궁내막암이 있고요. 난소암, 자궁경부암이 있죠. 알다시피 자궁내막암이나 자궁경부암은 국시에 엄청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난소암이 있죠. 양성암. 양성암에는 난소 낭종, 자궁 용종, 평활근종이 있는데 평활근종의 종류에 대한 거를 시험 문제에 주관식으로 물어봤어요. 점막 아래에 있냐, 점막 하, 근육내에 있냐, 아니면 장막에 있냐. 즉 자궁을 갖다가 중심으로 봤을 때 자궁을 둘러싸고 있는 세 층에 대해서 암이 생긴 평활근종에 대해서 종류를 물어봤고요. 국시에는 이것도 원인, 그 다음에 증상까지 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네요. 자, 가족계획. 저 시험 문제 국제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도 기출되고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경구 피임약의 원리, 그 다음에 사용법, 금기증, 기타 hormon제 사용법에서 아까 이제 공부한 여러 가지 누바링이나 이런 것들을 나오고 IUD에서도 그쵸 기출됐던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리적 피임법으로서 주기용법, 오기노시법 같은 이제 일시적인 피임 방법들에서도 시험 문제 물어봤고, 올해 기출됐던 문제는 배란시 점액의 양상을 물어봤고요. 2013년도 95년도 시험 문제 이거를 물어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살정제, 그 다음에 다이아프람, 정관캡이 있다. 응급피임법에서는 2016년도 시험 문제에는 프로제스테론을 갖다가 이제 응급피임약으로 쓸 때, 그죠? 기전이 뭐냐를 물어봤고, 또 그 전에 2009년도의 시험 문제는 72시간을 넘었을 때 80시간이 경과했대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이제 약인가 뭔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피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구리 IUD에 대한 거를 객관식으로 물어봤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유산의 간호중재를 2006년도 시험 문제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불임에 대한 거, 올해년도 시험 문제 불임의 정의, 1년 내에 임신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관 점액 검사를 할 때 그 배란시 점액의 양상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루빈 검사인가요? 올해 그거 검사를 물어봤었죠. 통증이 생기는 거.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됐던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출됐던 문제에서는 제 10장 가족계획부터 잠깐 보면은 95년도 시험 문제예요. 기초 체온 측정 시 배란 직후의 체온 상승 양상과 그 변화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 뭐냐. 프로제스테론 상승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다음 중에 생리적 피임법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구나 약을 쓰지 않는 것이 생리적 피임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월경주기를 이용한 오기너시법, 그 다음에는 배란기의 점액 양상을 알아서 안전위를 택해서 성교하지 하는 점액관찰법. 이게 대표적인 생리적 피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2009년도 시험 문제예요. 박 씨는 한 명의 자녀를 둔 24세 기혼 여성으로 1개월 전에 풍진 예방 접종을 하였다. 그런데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성관계 후 80여 시간이 지났다. 이 시점에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피임 방법은 자, 풍진 예방 접종. 우리가 인터벌을 갖다가 안전하게 하려면 한 2개월, 적어도 1개월 후에, 그쵸? 한 2, 3개월을 지난 다음에 이제 아기를 갖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알다시피 풍제는 임신 초기부터 태반을 통과해서 아기한테 치명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유산을 권고를 하죠. 이 시점에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피임 방법이 뭐냐? 질세척이냐, 살정제냐, 경구용 피임약이냐, 응급복합 피임약이냐. 응급복합 피임약은 72시간을 22시간 내에 투여해주면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미 80시간이 지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5일이면은 24 곱하기 5를 하면은 5일은 1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리 아이디의 효과 같은 경우는 72시간을 지나고 5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하면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구리 자궁 내 장치를 갖다가 해주면 되겠죠.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2012년도 시험 문제 경고 피임법에 대한 안내지인데, 이제 호르몬에 따라서 내하수체의 활동이 억제, 감소, 증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시험 문제를 물어봤어요. 복합 경고 피임약을 복용하여서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이 증가되면 자 그럼 이제 피임의 원리죠. 경고 피임약의 원리 증가되면 시상하부와 내하수체의 활동이 억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두 가지 호르몬 레벨이 높으면 시상하부에서는 더 이상 어때요? 촉진 호르몬을 분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트로픽 호르몬이 방출이 안 되면 내하수체 전엽에서 FSH, LH 분비가 억제되겠죠. 그래서 억제, 감소가 되고 배란이 억제됩니다. 또한 자궁 경관의 점성이 증가하여서 그러면 어때요? 자궁 내막의 증식이 억제돼서 임신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정액의 운동에도 변화를 줘서 피임을 갖다가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원리인 것을 볼 수 있죠. 자, 2014년도 시험 문제는 다음은 Y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제작한 피임 교육 자료이다. 가마에 들어갈 내용 갖다가 쓰래요. 내 몸의 주인은 나 하고 이제 피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월경주기 조절법을 갖다 교육하고 있네요. 기초체온법은 배란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체온의 자연적인 변화에 의해서 배란을 예측하는 피임 방법인데 기초체온의 변화는 어떠냐? 난포기의 기초체온은 저온이었다가 배란의 황체기에는 고온이 되고
배란계는 그래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변화될 때이다. 체온은 어떤 것의 영향으로 프로제스테론 혈관의 영향으로 0.2 내지 0.3도 정도 변화가 있고 배란 후 보통 3일 저녁부터 월경 시작될 때까지는 안전한 피임 기간이다. 6번 2016년도 시험 문제예요. 피임법을 주제로 한 수업 중에 보건교사 학생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선생님, 예기치 못한 성관계 음식을 방지하는데 어떤 피임법이 사용되나요? 사업 피임법을 질문하는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먹는 응급 피임약이라고 한다. 약물의 원리는 뭔가요? 피임의 원리는 이거이다. 언제 먹어야 되나요? 성교 72시간 내에는 먹어야 한단다. 부작용은 메스크염과 구토가 생기는데 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피임의 원리하고 이유를 갖다가 물어보고 있네요. 그리고 또 피임약의 성분이 무언가 제시를 하래요. 이렇게 구토 갖다 일으키는.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응급 피임약 또는 사후 피임약은 고농도의 프로제스테론, 에스트로겐이죠. 고농도로 투약을 하게 되면은 시상하부 뇌하체의 억제를 통해서 결국은 배란을 지연 또는 억제하고 정자의 그러니까 배란의 작은 경관의 점액의 양상을 변화시켜서 수정리, 그쵸, 정자란 난간의 통관도 억제하고 수정도 억제시켜주고요. 자극 내막을 변형시켜서 착상도 억제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 착상 전에 먹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72시간에 첫 복용해주고 12시간 후에 한 번 더 투약하도록 한다. 어떤 책은 72시간이라고 나온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12시간부터 72시간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피임의 원리는 무엇인가? 피임의 원리는 지금 같이 해서 봤죠? 물어본 문제가 첫 번째가 피임의 원리를 받고 니은 왜 72시간 후에 먹어야 되는지 72시간 후에 안에 먹어야지만 그쵸? 임신을 막든지 배란되더라도 통과를 막든지 수정을 막든지 수정되더라도 착상을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72시간 내에 꼭 투약하도록 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심과 구토가 일으키는 피임약의 성분은 뭐냐? 주로 황체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이 위장관 점막을 자극해서 오심구토를 일으키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족계획 관련된 기출적도 문제를 같이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16장 월경 장애를 넘어서 보도록 할게요. 비정상 월경을 물어봤죠. 월경 관련된 건강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2명이 보건실을 방문했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물어보면서 저는 월경량이나 기간은 정상인데요. 정상적인 주기보다 길어요. 주기가 35일에서 40일 이상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덜 하는 거죠. 희발이 되겠고. 그때 또 한 학생은 자기는 정상적인 주기보다 짧고 보통 21일 미만이래요. 이거는 자주 하는 거죠. 빈발월경. 각각 희발월경과 빈발월경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던 문제이죠. 자, 그 다음에 월경 곤란증 92년도 시험 문제이죠. 월경 시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냐?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 증가 때문에 그렇다. 2007년도 시험 문제. 보건교사가 원발생 월경 곤란증의 소견을 보이는 아래 학생에게 통증 발생의 원인과 그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3가지만 쓰래요. 자, 그러면은 원인은 프로스타글란딘, 그 기전은 있겠던 것처럼 자궁근 수축, 그 다음에 허열, 그 다음에는 자궁협부의 긴장도 증가에 따른 자궁열 배출이 용이하지 않은 거, 복압이 올라가서 그렇겠고, 자궁 내막 동맥의 경련으로 자궁근의 경련, 그 외의 것들이 이제 있다. 해가지고서 내용을 3가지만 쓰라고 해서 그걸 쓰시면 되겠고요. 3가지만 쓰라고 해서 여러분도 3가지만 쓰시면 안 되죠. 답을 구조화시켜서 풍부하게 많이 쓰는 것이 좋겠고 3가지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기타 처리 답안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답을 확인해서 채점을 하지 잘못된 것을 찾아가지고 감점시키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채점은 이제 하는 기준을 갖다 생각하면서 답을 갖다가 풍부하게 써주시고요. 2010년도 시험 문제이죠. 다 아래의 소견을 보이는 여학생이 보건실을 방문했대요. 그러니까 보건교사가 해줄 수 있는 간호중재 그 원리로 옳은 것을 찾아보래요. 14세 여학생이 수업 도중 월경 시작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있어 보건실에 왔다. 월경 시작과 동시에 통증이라고 하죠. 이 학생은 13세 초경을 했고요. 현재 하복부와 치골 상부에 국한의 통증이 있고 통증의 양상은 둔하게 쑤시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월경 시작과 동시에 시작됐다라고 하니까 월경 전 긴장 중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월경 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중재는 뭐냐. 열역법으로 통증 부위의 혈류를 감소시키고 증가시키겠죠. 골반 흔들기 등의 운동으로 혈관 이완을 증가시켜 자궁 허혈을 감소시킬 수 있겠고요.
복부 마사지로 2차적인 자극을 주어서 통증의 역체를 증가시켜주면 되겠고요. 요가나 명상으로 이완을 유도해서 통증을 감소시킨다. 답은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죠. 보건기록부의 이제 상단 기록부에 가에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래요. 하복부의 통증, 월경통, 월경 1일째, 월경하는 날 찾아왔네요. 통증으로 교실에 앉아 수업 듣기가 어려워요. 불규칙한 월경 중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대요. 10개월 전 투영을 시작했고 월경통으로 300가 검진을 받았고 원발생 월경통이라고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줬고요. 더물 주머니 갖다 대줬고 복부 마사지 해줬고요. 약물 투여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죠. 통증 조절을 위해서 월경통이 있을 때는 비스트레스성 소염제를 투약한다. 맞겠고요. 원발생 월경통은 주로 초경후 6개에서 1년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맞겠죠? 그다음에 자궁 내막으로 인한 골반 내 우열의 결과로 원발생 월경통? 그만 이게 속발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자궁 내막에 증식증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소견이. 그러니까 다는 배제하겠고요. 약물 치료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수준을 낮추는 합성제를 수준을 낮춰주는 경구 피임약을 써줄 수도 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월경전 긴장 증후군을 보도록 할게요. 기출 3번 지금 질환이죠. 한 여학생이 학교에서 주기적인 도백으로 인해서 양호실로 상담 의뢰되어 왔다. 양호사가 상담한 결과 정서불안, 한 신경감인 더부룩한 50대 전형적인 월경전 긴장 증후군 증상을 보였다. 학생이 이를 스스로 인식하고 올바르게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양호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을 6가지만 지시를 해보래요. 첫 번째 아까 봤죠? 월경 주기를 교육하고요. 월경 증상을 기록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인식시켜주고요. 월경전 증후군에 바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 운동하도록 하고 아픈 부위에는 열패드나 모욕 같은 거 권장해주고 충분하게 휴식 갖다가 권장해주고 식이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타민 B6나 마그네슘 같은 거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13년도 시험 문제 월경전 증후군. 월경전 증후군이란 관련된 정서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복합된 증후군이 월경전 이내지 10일에 나타났다가 월경 시작 직전이나 월경 직후에 소실되는 증후군을 말한다. 모성과랑 수문사 지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아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월경일지를 만들고 월경일지의 모든 증상과 배란이를 기록한다. 부종을 확인하기 위해 매일 체중을 잰다. 탄수화물, 야채, 콩류 및 섬유소를 섭취한다. 스트레스와 통증을 줄이고 언짢은 기분을 완화시키기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카페인이 든 음료, 초콜릿, 단 음식의 섭취는 제한하도록 한다. 그렇죠? 모두 다가 다 맞는 답들이죠. 자, 그 다음에 2년 전 시험 문제이죠. 다음은 보험교사가 월경전 증후군에 대해서 학생과 상담한 내용이다. 밑줄친 기억 리을의 원인 기전을 순서대로 기술을 해라.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왔는데요. 저는 월경 시작하기 이제 3일 전부터 손발이 통통 붓고 체중이 많이 늘어요. 체액 축적 현상이 심한가 보구나. 그게 무엇인가요? 일시적으로 몸에 수분이 쌓이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게 설명해줘야 되겠죠. 다른 증상들은 없니? 불안하고 예민해지고 뒤집중이 안 돼요.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전을 설명해 주는 거죠. PMS는 월경전 약 2 내지 10일에 황책이 생기는 증후로 책 저리설에 따르면 황책이 프로제스테론에스테론 호르몬이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을 증가시켜서 체내 염분과 수분을 누적시키기 때문에 부종과 체중 증가가 나타난 것이며 뇌제성 엔돌핀설에 따르면 아편제제 펩타이드인 엔돌핀은 후기 황책이 절정이 되다가 월경계는 거의 없어지는 신경전달 물질이죠. 그러니까 엔돌핀이 분비가 확 떨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내분비 정서장애 행동을 줘서 불안, 예민, 주집중이 안 되고 우울증 성향인 여성한테 더 심한 증상 갖다가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되었던 문제까지 같이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나머지 책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